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사면 초가에 빠졌습니다.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유 원내대표를 향해서 정계 은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오늘 오후 3시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유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인데요. 민주정치에서 당 최고위원회가 원내대표 거취 문제로 회의를 열고 가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정치 행위인지 의문이 듭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여당 전체가 굽신거리고 심지어 자신들이 뽑아놓은 지도자를 스스로 흔들어서 쳐내는 일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현재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일국의 대통령이 어떤 특정인을 향해서 국민들을 향해 심판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정상적인 정치 행태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간 한국 정치가 상당히 민주화의 진전을 이뤘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의 정치 시계는 다시 유신 시대로 돌아간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후퇴하는 한국 정치, 열패감만 쌓여가는 오후입니다. 오늘 팟짱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식의 정치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와 함께 점점 막장으로 향해 가는 새누리당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의 고정 코너죠. 종창 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창 토크.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홍준표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처럼 청주 노인전문병원도 폐쇄된 상태입니다. 도대체 청주 노인전문병원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오마이뉴스 지역공동체부 심규상 기자와 함께 현장 취재기를 함께하겠습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술 한잔 걸치셨네. 오이대리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1688-5252 불러주세요. 1688-5252 대리운전 1688-5252 불러주세요. 1688-5252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만원 상품권 드려요. 1688-5252.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대란이 벌써 40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 메르스 창궐로 한국 사회 보건의료 시스템 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공공의료 시스템 확충, 그것이 제일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적자를 이유로 해서 도내 유일한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쇄를 결정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는데요. 청주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오마이뉴스 지역공동체부 심규상 대전-충남 팀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취재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이 청주에서 발생한 청주 노인전문병원, 이것은 어떤 곳인가요? 지난 2009년에 설립한 시립 노인전문병원입니다. 청주시가 국비 등 157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고요. 네. 연 면적이 5,178제곱미터 규모니까 좀 큰 규모고요. 그러네요. 지상 4층 건물에 182개 병상에 152명의 환자를 보호해 오고 있습니다. 운영자는 공모를 통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이고요. 네. 약 100여 명의 노동자가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이게 공공병원 성격인 건데 그러면 이게 유지되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임시 폐업 상태라면서요? 왜 이런 폐업을 결정하게 된 건가요?
청주시가 그동안 병원을 위탁받아서 운영한 그 한수환 원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네. 지난 5일자로 위스탁을 포기해서 임시 폐업하게 됐습니다. 원래 올해 말까지가 위스탁 만료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그 6개월 정도 먼저 그 폐업을 한 거고요. 네. 만료를 한 거고요. 폐업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는데요. 앞서 노사가 간병사 정년 문제, 관선이사 파견과 그 공공재 전환 문제 등으로 약 2년여간에 걸쳐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앞서서 그 한 원장이 지난 3월 18일이었는데요. 네. 노조와의 갈등과 경영난을 이유로 위탁 운영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한 원장은 매년 수억 원의 적자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도 모자란 상황에 노조가 간병사 60세 정년을 적용할 수 없다. 또 여기에 체불임금까지 달라는 주장까지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또 매달 적자가 평균 5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조 측은 경영 적자가 아니다. 네. 한 원장 측이 노조를 깨는 일에만 몰두해서 돈을 써왔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한 원장이 매년 3억 원의 연봉을 받아가고 있고 노조 파괴를 위한 비용으로 수억 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민간 병원들이 노조를 깨서 돈벌이 수단으로 병원을 전락한 것이 주된 이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뭐 민간의 위탁 운영은 하고 있지만 이 병원의 성격은 공공재 성격이 강한 것인데요. 그리고 청주시가 운영을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위탁 경영을 하는 이런 방식인데 이렇다면 이것도 역시 진주의료원과 마찬가지로 적자, 만성 적자에 있었던 것은 사실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노조와의 갈등이 있었던 건데 그럼 현재 병원은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폐업에 따라서 입원 중인 환자를 돌볼 수 없게 된 상황이고요. 네네. 입원 중인 환자가 140여 명 정도가 있었는데 네. 모두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 말 그대로 폐업 상태이고 노조는 실직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병원 안에 뭐 간병사도 있을 것이고 또 간호사들도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요. 느닷없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 이 병원에서 일하던 관계자들이 전부 그 일을 잃게 된 이런 상황인 거고 환자들은 전부 다른 병원으로 전원된 이런 상태인데 자 그러면 지난 3월부터 운영자가 위탁 그리고 위탁을 포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지난 5일에 폐업 결정을 내렸다면 한 석 달 정도 시간이 있었던 거잖아요. 3월부터 그렇습니다. 6월까지. 네. 그러면 이 석 달 기간 동안 어찌됐든 청주시가 건립했으니까 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태를 좀 마무리하는 이런 노력을 좀 공공적 노력을 기울였어야 됐는데 그럼 청주시는 그동안 뭘 했나요? 청주시는 운영자가 위스탁 포기 의사를 밝히자마자 새로운 위스탁자 공모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4월인데요. 1차 공모에서 B씨가 단독 응모를 했다가 부적격 판단에 따라 탈락했고요. 당시 경영 철학과 재정 부담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5월에 2차 공모를 했는데요. 네. 1차 공모 때와는 달리 복수의 신청자가 나타나서 위탁 운영자 선정 가능성이 한층 커졌고요. 실제 1차 때 단독 응모에 따라 탈락한 B씨가 운영 비용을 추가로 확보해서 제출했고 청주병원도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두 개 업체가 참여를 한 거죠. 청주병원은 민간병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병원입니다. 예. 이를 통해서 지난달 26일입니다. 청주병원이 새로운 위수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얻었고요. 네. 하지만 어려운 경쟁을 뚫고 선정된 청주병원이 위수탁 예정자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현 운영자가 폐업한 상황인 만큼 따라서 새로운 운영자를 다시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경쟁업체까지 있어서 어쨌든 어렵게 우선협상 대상자의 지위를 얻게 된 청주병원 이게 이제 그 청주에 있는 민간 병원인 모양인데 이 병원이 그렇습니다. 그 공모해놓고 왜 위스탁을 포기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네. 청주병원 측은 위스탁 예정자 지위 포기 이후로 노조와의 협상 부결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협상 대상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노조 측은 협상 대상자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협상을 위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청주병원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협상 당사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요. 네. 즉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노인병원
분해하고만 대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청주병원 입장은 헌법과 노조법에서 규정한 노조 교섭권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인데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청주병원이 협상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문제죠. 결국 청주병원의 주장은 병원 폐쇄로 이미 직장을 잃은 노조원들이 생계의 이역을 받고 있는 상황을 악용해서 최대한 유리한 협상을 얻어내려고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고요. 청주병원은 지난 23일 노조가 자신들이 주장한 상급단체와 교섭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의 시한을 3일이나 남긴 상태에서 수탁을 포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노조 측이 청주병원이 애초부터 수탁 의지가 없이 그냥 들러리 아니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노동조합이 뭐 다른 노동조합과 다른 병원 노조들과 다르게 뭐 특별한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를테면은 청주병원은 어쨌든 법에 규정한 바대로 당연히 이제 공공운수노조랑 협상을 해서 결정을 상급 단체하고 논의하는 거니까요. 충분히 이거는 법에 나온 거여서 이거를 뭐 문제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지회랑만 직접 하겠다라는 것도 사실 위법적 요소가 있는 것인데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면 결과적으로 청주시가 좀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청주시는 오히려 청주 지역 시민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청주병원이 노조 측에 마지막 협상 운운하면서 노조를 압박했던 그때 청주시는 오히려 노조를 함께 압박했습니다. 청주병원하고 같이요? 네. 그래요. 청주시는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청주시 노인 전문병원이 어려움을 겪는 이 이유와 이 수탁 계약의 최대 걸림돌이 노조인 것처럼 말했고요. 실제 지난 22일 보도자료 때는 3차 공모에는 고용 승계 조건을 없애겠다고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3차 공모 일정에 대해서 빨라야 10월에나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이는 노조 측의 요구 조건이 맞지 않더라도 청주병원의 뜻에 따라 합의하라는 압박과 압력의 다름 아닌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청주시가 청주병원에 노조의 요구사항을 좀 들어줘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청주병원은 아쉬울 게 없다는 듯 수탁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네, 그 앞서 좀 이렇게 그 청주병원 노인병원 청주 노인병원의 노동조합이 다른 병원 노조와 다르게 뭐 특별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래서 그런가요? 여기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약 100여 명의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간병사 문제입니다. 60세가 정년이긴 하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60세가 넘다 하더라도 그 고용을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용자 측에서 60세가 이상된 근로자들에 대해서 해고와 이제 징계를 해왔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그러니까 그 간병사에 대한 징계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년을 좀 그 연장해달라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이미 이 수탁을 상대방에서 그 포기를 했기 때문에 고용을 승계해달라는 게 사실은 이제 가장 큰 고용 승계, 고용 승계 이 문제도 좀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정년 연장 문제보다는 고용 승계가 훨씬 더 경영자 측에서는 부담스러운 걸로 작용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민간 병원인 청주병원이 수탁을 포기하게 되면 이후에 청주시는 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청주시는 그 어렵게 수탁 예정대로 선정된 청주병원이 그 자격을 포기한 것이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유감 표명을 한 것이 현재 이제 그 수탁 포기자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비난은 여기 이제 전부였고요. 네네. 시는 10월 중에 3차 공모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그 청주병원 측이 그 탈법적인 주장으로 행정력과 시간만 낭비하게 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 좀 아쉬움으로 남고요. 지금 청주시는 위탁 운영자 신청 자격을
그동안 청주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네네.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서 이거를 7, 8월 중에 확정하고 8월과 9월에 열리는 시의회에서 제출해서 그것이 조례가 개정되면 3차 위탁 운영자를 공모해서 10월 중에 다시 새로운 사업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참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공공의료 확충의 중대성에 대해서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청주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게 유일한 공공병원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그렇습니다. 네. 아닙니다. 유일합니다. 예, 유일한 공공병원 하나 있는데 이 공공병원이 이제 적자 그리고 노동조합 문제로 폐업하고 지금 새롭게 위탁 경영할 대상을 찾지 못해서 계속 이렇게 헤매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병원 안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직장을 잃어서 이렇게 길거리로 내몰린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노동조합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는 어떻게 좀 이 상황을 풀어갈 계획인지요? 지금 이제 최대 이 노조하고 지역 시민사회가 말하는 것 중에 이제 청주시나 사용자 측과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이 뭐냐면 경영 적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네. 이게 민간 병원들이 주로 참여하다 보니까 이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서 경영을 이게 돈을 빼먹는 쪽으로만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만 운영하면 적자를 볼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조와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이 대상자를 전국 공모뿐만 아니라 조례 안에 공모 참가 조건으로 비영리 목적으로 세운 의료법인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네.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5년 이상 병원을 운영한 자로만 참여자들을 국한하고 있고요. 네. 비영리 법인의 참여를 오히려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처럼 비영리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그러네요.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은 3차 공모 전에 네네. 조례안에 고용 승계를 조례안에 명시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쟁점들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공공병원인데요. 공공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청주 시민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비영리 법인의 병원 운영 참여 문제도 길을 열어두고 그 밖에 다른 대안들에 대해서도 머리를 좀 맞대고 시가 대승적 차원에서 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마지막 쟁점들을 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조례안에 비영리 목적으로 세운 의료법인을 포함시키느냐 여부입니다. 이윤 네. 창출에만 몰두해서 공공성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고용승계입니다. 전 운영자가 현재 노인병원이 폐업 상태에서 직원 고용승계를 강제할 명분이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3차 공모 전에 조례안에 이것을 좀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공모가 전국으로 확대될지 여부도 좀 쟁점입니다. 도내 병원단체가 전국 공모에 반대하고 있긴 한데요. 전국 공모로 할 경우에 좀 참여 대상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립병원의 생명인 공공성이 지켜질 수 있을까 여부입니다. 시청이 노조의 기본적인 권리도 부정하는데 시립병원의 생명인 공공성 강화나 네. 환자의 권리나 보호자의 권리 온전히 보장해 줄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노조원들이 시청 앞에서 오늘 54일째 천막 농성 중입니다. 아이고. 그런데 시가 조만간 강제 철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그 전에 원만한 좀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좀 바라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쨌든 노동조합은 공공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병원의 적자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메르스 때문에 이게 적자 때문에 다 공공의료를 폐쇄한 이 후과를 저희가 지금 이렇게 치르고 있는 건데요. 홍준표 경남지사의 우를 이승훈 청주시장이 다시 범하지 않기를 좀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김종술입니다. 직업기자들은 국회나 경찰서 같은 곳에 출입하는데요. 제 출입처는 금강입니다. 매일 차를 몰고 강으로 출근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떼죽음, 홍산성 붕괴, 큰비 뒷기벌레와 같은 특종도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내 주변의 불합리에 분노하고 계신가요? 오마이뉴스에서는 모든 시민이 기자입니다. 저처럼 일개 시민도 세상에 말할 수 있습니다. 시민기자로 활동을 해주세요. 혹시 장윤선의 팟짱과 오마이뉴스를 공짜로 보기 민망하신가요? 매월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10만인 클럽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